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님 13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48일차고요. 350페이지죠. 350페이지에 영적인 원리, 14가지 영적 원리 중에서 9번째입니다. 여기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그쵸? 실천이 돼서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고요. 9번째, 죄책감을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죄책감을 포기하라. 우리는 죄책감을 수시로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그 순간순간에 의식 지도에서 20에서 175까지 빨리빨리 엄청 이게 회전이 빨리 돼서 죄책감도 느꼈다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죄책감 30이에요. 죄의식. 음. 죄책감을 포기하라. 죄책감은 구원을 사려고 하는 시도이자 신을 조정하려고 하려는 시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잘못했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구원을 사려고 하는 시도이자 신을 조종하려는 시도이고, 고통을 통해서 용서를 구매하려는 시도이다. 고통을 갖고 용서를,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죄책감을 포기하라 그랬는데, 죄책감은 죄의식 30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으로는 비난하는 게 있고, 과정 중에서는 학대를 하고 파괴를 하고, 그러니까 나를 학대를 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아, 맞네. 나한테 하는 거네. 그래서 자꾸 학대하려고 하는 거, 내 몸을 치는 거잖아요. 학대하는 거. 그래서 삶의 관점에서는 악의적이고, 신의 관점에서는 보복하는 거. 아주 낮은 그 에너지 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사려고 구원을 해주겠지. 내가 죄책감에 있으면 구원을 해주겠지라는 사려고 하는 시도이고, 신을 조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으면은 내가 용서해주겠지.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 전혀 내 의식 에너지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죄책감을 아주 그냥 포기를 해라.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어제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못해서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잘못해놓고 이렇게 막 당당하게 다니면 더 뻔뻔스럽게 봤단 말이에요. 또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뻔뻔스럽게 보이는 거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의식이 높은 거고. 근데 진짜, 내가 어제는 그 의식에서 실수를 했고,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거 하고, 밑에서 죄책감은 있는데 안 그런 척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매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자꾸 내가 자꾸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자꾸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30, 50 무감정,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막 포기하는 상태로 됐다가 75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봐주겠지 하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들은 200 이하에서 느끼는, 어제 또 분노가 있잖아요. 막 일어날라 하는데, 제 분노가 어제 일어나죠. 야, 참, 이 사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오물이 깔아앉아 있던 걸 탈탈탈탈 털어서 올리게 하는 게 있죠. 탈탈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숙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걸 감당을 하면서 내 분노를 완전히 뽑아버리라고
요런 유형의 사람이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분노가 거기 앞에 뜩 하나 또 분노가 하나 나타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웃겨 막 하여튼 막판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막 낮에 잘 지내고 잘 보내다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다시 볼게요. 이러한 태도들은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고통을 통해서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태도들은 신을 대처벌자로 잘못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다. 대처벌자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정당한 분노를 우리의 고통과 고행으로 누그러뜨린 거라고 여긴다. 신의 정당한 분노를 우리의 고통과 고행으로, 고통과 고행, 내가 죄책감을 받고 내가 힘들어함으로써 저게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면서 신의 정당한 분노를, 그렇죠? 예, 내가 누그러뜨릴 거라고 여기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실상 단 하나의 적절한 참회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이다. 적절한 참회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실상이 있잖아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실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 '내가 이게 잘못했었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인식을 하고 현재 의식에서 인식을 하면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러고 놓아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래 뭐 고때는 고의식이니까 내가 이거를 아 이게 놓지 못해 가지고 했던 또 습관적인 게 올라왔구나. 뭐 그랬지.' 하고 놓아 버리게 되는, 빨리 인제 점점 공부를 해야 그게 놓아 버려져요. 아니면 계속 죄책감에서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지?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지?'라는 거를 현재 의식에서 인식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무의식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책감과, 그죠?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두려움으로 해서 내가 나를 죄책감으로 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인 거예요.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 그쵸? 아프고 막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좋아하죠, 아픈 것을. 내가 죄책감에 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내가 아플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도 반응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프다고. 제가 전에 올해가 아니었지. 작년이었네 벌써요? 벌써 작년이네. 작년에 5월 달인가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선가 5월 달에 막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있잖아요. 전화 와 가지고 막 둘 다 아파 가지고 기절을 해 갖고 있을 때 아프다고 막 있잖아요. 막내가 막 일하다가 뛰어오고 막 이럴 때 '아 요런 게 참 좋은 거구나.' 요런 느낌이 아는 척 해 주면서 막 이제 일하다가 막 부모님 아프시다고 막 뛰어오는 막 요게 요 애고가 참 요거를 이렇게 즐기는 게 있더라고요. '요럴 때 되게 좋아하는구나.' 죄책감을 가져서 아프다고 할 때 주변에서 하고 있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을 그냥 죄책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절한 참회가 있는데, 그건 참회를 하는 것은 그냥 '아 내가 그냥 그렇게 실수를 했었구나.' 참회를 하는, 변화되는 거지, 그냥 죄책감으로 있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긍정성을 선택해라. 부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긍정성을 선택하라. 이것도 참 각성되고 의식이 높아야지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계속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라.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제 되게 황당한 게, 요새 제가 좀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했던 말을 기억을 더 잘하거든요. 전에는 기억이 아주 안 났더라면 어떻게 얘기가 흘러갔는지 인제 그 기억하는 게 좀 있어요. 전에보다 이렇게 기억이 더 세밀한 것들이. 전에는 인제
그 통으로 그냥 이렇게 뭉텅그리 통으로 들렸다면 지금은 요 미세한 그 단어들 말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서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더 기억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 때문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마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돈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그걸 중간에 물어보고 어제도 또 이제 뭔가 정확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막 독촉을 했다는 둥 막 독촉 안 했거든요, 저는. 독촉은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람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서 가려고 끝까지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에고라는 거는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얘기를 했던 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라는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전화했는데 독촉을 했다는 둥 뭐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독촉 안 했는데." 상황을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전에 만났을 때도 자기는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뭘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말렸죠. 좀 격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 보라 하면서 저보고 있잖아요. 분노하지 아니하면서 저보고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같이 막 이렇게 하면 같이 이제 본인도 인제 뭐 화가 나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 이거 말렸다, 말렸다.' 싶어 가지고 "혹시 술 마셨냐."고 "안 마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소리가 술을 마셨구나. 술 마셨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술 마셨는데 그 타이밍에 딱 전화해서 "야 이거 말렸구나." 처음에는 '나는 안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내가 어떻게 안내를 하냐. 의식 공부랑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내를 하냐. 오해를 하는데.' 그리고 막 얘기를 해서 '나 안내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툭 했더니만은 또 뭔가 수그려지는 거예요. 수그려지긴 하는데 좀 생각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걸 내가 이 막 뭔가를 공격하면서 막 하는데 이걸 내가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면서 받아줄 정도로의 선생님 같은 높은 의식으로 돼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긍정성을 자꾸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흘러감을 보시는 거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순간 탁 말려 버릴 때 야 이게 그래서 각성은 되더라고요. 각성은 돼서 '그래 본인도 경향됐지만 나도 경향되는 거 내가 에너지를 또 알아차리고 좀 내리고 그 각성되니까 좀 내리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분노를 해결하라고 나타났나?'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니 야 내게 해결이 안 된 200 이하의 해결 안 된 이 에너지에서 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하고 좀 선생님 아프셔 가지고 선생님이 토요일 날 수업을 오실 텐데 참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이뤄내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노력이 들지만 죄책감은 쉬워요. '아이고 내가 죽으려니.' 하고 죄책감으로 뚝 떨어지는 거는 의식이 뚝 떨어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놀던 물이라서 놀던 거라서 뚝 떨어지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변화되는 거는 죄책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아이고 내가 죽으려냐.' 하고 내려가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 왜 이 자존심 상해 이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아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요새는 각성하면서 '그래 얘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보내 버리자.
근데 또 올라와요. 또 보내버리죠. 자꾸 요새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하면서 자꾸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자존심, 자부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각성하고 보고 내려놓고를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 느끼는 것보다는 노력이 더 들어요. 긍정성을 선택하는 거는 변화되는 거잖아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진보, 바뀌는 거잖아요. 의식 상승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더 적절한 반응이다. 의식 지도에서 죄책감이 저 밑바닥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저 밑바닥에 30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30인데 의식 지도에서 죄책감이 그죠? 신은 저 꼭대기에 존재함을 알아차려라. 신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신은 저 꼭대기에 있지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존재함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식의 장 밑바닥에서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어느 누구도 꼭대기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꼭대기에 이르게 하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저 의식의 장 밑바닥에서 의식을 뚝 떨어뜨리는 거는 익숙한 거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자꾸 이제 하시는데, 선생님은 깨달음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결국에야 또 사업까지도 5년은 같이 뛰겠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기가 쑥 빠질 정도로 이 몸이 그래도 그, 이 몸이 있잖아요. 그 나이 때 이렇게 써야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금방 새 기계는 많이 좀 써도 괜찮고 너무 오래된 기계는 조금은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얼마나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가 그냥 걸리기 전에 그냥 막 있잖아요.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몸살이 엄청나게 이 기가 빠진 거죠. 기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또 토요일 날 수업은 하실 거라서 이제 사시겠죠. 수업을 빠뜨리시진 않았거든요. 요번에 같이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기가 제일 막 빠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있으셨어요. 차가 완전히. 근데 갈비뼈가 좀 부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가슴에다 하는 그, 이 가슴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기부수 이렇게 뭐 끼는 거. 그거 하시면서 이렇게 그 갈비뼈를 팔로 이렇게 붙잡고 기대면서 이렇게 붙잡으면서까지도 수업을 계속 하셨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되시는 분들은 수업을.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하실 정도 같으면 엄청난 참 이 끈적해서 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짝 죄책감이 올라올려다가 그래 그건 아니지 내 의식은 그냥 그랬어 이러고 저도 자꾸 각성하거든요. 근데 야, 이게 저도 제가 그걸 보는 어떻게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아주 접착제보다 더 강한 그 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쭉 밑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걸 끊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함께 띄워주시는 거를 제가 그렇게 띄워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에고가 그냥 밑에 끈적거리고 그냥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올려야 되는 의식 상승, 그렇죠? 올려야 되는 그런 올리도록 도와주시는 옆에서 하시는 역할을 저렇게 끊임없이 같이 해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또 볼게요. 겸손이란 죄책감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죄책감 의식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고 겸손은 의식이 높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겸손이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 의식의 진화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의식이 높은 겸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 라는 말은 어떤 과거의 행동이든 개선하려고 할 때 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나는 바뀌어 있는 것이, 바뀌는 거죠. 죄책감은 안 바뀌고, 그냥 뭐 어떻게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겠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뀔 걸 보고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책을 야, 이 분노를 내가 저 사람이 또 나타난 게 내가 좋아져 가지고 의식이 좀 밝고 좋아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분노가 또 와서 저거를 저 분노의 에너지를 제가 보면서 내 거를 해결하라고 나와서 이걸 끝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나? 막 살짝 하기 싫은 마음도 있다가 하기 싫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자꾸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니까 세상에 분노가 저기 턱 있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재맥락되고, 재맥락되고 오류를 알게 되면 돌이켜 보면서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죄책감으로 가는 것은 재맥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 걸 인정해서 자꾸 외부 사람한테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알면 지혜가 뒤따라올 수 있다. 아, 이것을 알면은 아, 그랬구나 하면 새로운 에너지 장이 달라지면서 지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본래 순진무구한데, 원래 본래 순진무구한데, 그것이 의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순진무구한 게 본성인데, 에고가 들어서면서 에고가 하는 것을 순진무구한 이 의식 상태에서,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죠. 죄책감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실상으로서 죄를 포기하는 것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래서 오류는 교정이 가능하다. 오류가 된 것은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류는 교정이 가능하다. 죄, 죄라는 것은 즉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 그 호키스 박사님 예전에 그 한국인을 위한 기도, 축도 거기에 보면은 허허허 무지, 몰라서 무지라서 그랬다라는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 코모도 그 뱀조차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무지다. 그래서 죄는 실수이고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이고 용서가 가능하다. 사람들이 죄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집착, 즉 내면의 아이에서 비롯된 감정선이다. 내면의 아이에서 비롯된 감정, 마음에서 일어난 오류였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속이며 남을 욕하고 때리는 것은 실제로 그 어린 아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는 정말로 미성숙함이고, 실상의 참된 본성과 의식의 본성에 대한 무지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꾸, 근데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를 미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해도 뭘 돈이 안 됐고 뭐 뭘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거기에 뭐 돈이 안 되고 막 그러면 그냥 뭉뚱그리 얘기하면 제가 이제 가슴이 막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본인은 뭘 했냐? 뭐 하셨어요? 한 게 없거든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일 같은 경우에는 야 사랑과 정성, 그냥 정성을 정말 쏟았을 때 정성을 쏟은 거예요. 제가 4년 반을 정성을 쏟았더니 거기서 지금까지도 정성을 쏟아 지금까지도 나무에서 자라 가지고 거기서 돈나무 돈나무인 거예요. 몰랐죠. 그냥 정성을 쏟았더니 돈나무 거기서 우두두두두두 돈이 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쪼끔 있잖아요. 4년 반밖에 안 돼 가지고 더 오래 계속 지금까지 정성을 쏟았더라면 그 이상의 엄청 나무가 튼튼해졌을 텐데 쏟다 말아 버리니까 쪼끔 영양분이 가다가 이제는 한계를 이렇게 느끼는 듯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성을 얼만큼 쏟았냐고 제가. 그리고 뭐 1년 동안 뭐 했냐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했어. 했으면 그 사람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물을 주다가 말다가, 주다가 말다가 그냥 시키는 일을 그때그때 하는 거 단순하게 하고 치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성을 꾸준하게 쏟아야 되는 거구나. 꾸준하게 정성을 쏟아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저절로 손을 떼도 저절로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정성을 쏟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게 인제 그래서 또 차분하게 얘기를 해 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 이런 게 이렇게 틀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를 대체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대체하면서 유혹은 줄어들고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 오류가 자꾸 일어나요. 어린아이는 자꾸 엄마한테 뭔가 해 달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도 마음이다. 언젠간 하다 손을 놔야 되겠죠. 왜? 성인이 됐을 때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인이 됐을 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꾸 바라고 자꾸 기대면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꾸 엄마한테 그 기대는 마음 뭔가 기대는 마음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하는 거와 기대려고 하는 거랑 다른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행복한 하루를 '내가 죄책감을 포기하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나?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오류였구나. 다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라고 긍정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 에도 만나 뵙고요. 내일은 또 토요일이구나. 네. 차에서 가겠습니다. 네. 서울 갑니다. 네. 내일 또 뵙고요.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